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유정 씨하고 김승민 씨 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오늘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경추성 두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통을 진단할 때 이제 머리 안쪽에 무슨 병이 있는지도 먼저 봐야겠지만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머리 외부나 다른 두통의 원인이 없을 경우에 이제 목에 검사를 했을 때 목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목의 이상이 머리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두통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목 그렇게 디스크의 그 요인이 되거나 네. 아니면 목이 이렇게 일자리 어떤 운동으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그 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5분에서 20분에 한 번,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서너 차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이마를 잡고 손하고 머리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손을 힘을 좀 주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손하고 머리가 이렇게. 반대. 네,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머리를 민다고 예, 예. 생각하시고 한 10초 정도 밀고 쉬시고 예. 그래서 이런 동작을 앞, 뒤, 좌, 우 예, 이렇게 예, 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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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밀란 말이지. 하시는 것이 운동 한 번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목 같은 경우에 목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그게 좋네. 10번을 한 좋네요. 세트로 해서 네, 네, 네. 서너 세트씩 하시면은 목 통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기 저 윤호 씨의 그 사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무릎 통증, 목 통증을 호소하셔서 이제 해당 부위에 이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뭐 목이나 허리나 다 아까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좀 실례되는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이 뼈가 지금 한 10년 정도는 좀 노화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신뢰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에고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운동을 많이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거의 아, 선수 예. 생활까지 하셨다고 하시니까 오늘 또 이제 설명이 좀 되는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도 지금 현재 에고. 좀 진행이 되셨습니다. 뭐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시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금연하신 지는 1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 흡연으로 인해서 이 신체적인 노화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자라나오는. 네. 그래서 이게 뼈가 이렇게 돌기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이제 퇴행성 척추증이 아주 전형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 나이가 뭐 한 60대 이후에 접으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좀 보이는데 이제 윤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단 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서 많이 저도 조금 젊죠. 좀 아이고. 나머지는 뭐 이제 신체 건강하시니까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좀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네. 이제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먼저 매트에 무릎을 꿇고 편하게 네. 앉으신 상태에서요. 네. 자, 양손을 매트 멀리 바닥에 짚으시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일으키시면서 네. 자, 두 무릎 사이는 골반 넓이만큼 자, 네. 발등 전체 바닥에 늦춰놓으시고요. 자, 그 후에 발끝을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자, 마실 때 엉덩이를 드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에 지그시 늦추셔야 다리 뒤쪽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자, 내쉴 때 어깨와 가슴을 바닥 쪽을 향해 지그시 늦추시게 되시면 어깨 관절부터 척추, 다리 뒷면 전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많이 쑤시거나 걸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이세요. 자, 매트 뒤쪽에 앉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자, 자신의 발 뒤꿈치를 확실히 감싸 놓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척추부터 바르게 세워 놓으시고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쉴 때 턱부터 쇄골, 등을 뒤쪽을 향해 둥글게 말면서 그대로 이마를 무릎 앞쪽에 가까이 당겨 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실 때 엉덩이를 들어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시선은 본인의 아랫배를 바라보신 후에 호흡을 반복하시고 자, 천천히 돌아오실 때도 엉덩이부터 뒤꿈치 그대로 등을 둥글게 말면서 누나 힙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고개가 맨 마지막에 노유정 씨는 된다. 올라오시고요. 의외로 이 노유정 씨가 굉장히 유연하세요. 네. 네.
이 만성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물론 같은데 중요합니다. 예. 네. 평상시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만성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요?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흡연이나 음주를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네.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문제야.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반드시 생활 습관이 어떠신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것부터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교정시키도록 제가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저 재민 씨처럼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하이힐로 인해서 오래 신음으로 해서 발생한 그런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일단 편한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음식이 조리 방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굽거나 볶은 음식이 사실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조리 방법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고 끓인 음식, 탕 종류 음식을 좀 드시는 것도 한 가지 좀 뭐 방법이 되겠죠. 네, 원장님께서 올바른 식습관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희가 추천하는 만성 통증 예방에 좋은 음식 함께 보시죠. 네,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음식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궁금해지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마네요? 다시마? 네, 다시마가 이 만성 통증 예방에 좋은 건가요, 선생님? 예, 그 다시마에는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요오드가 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가운데 이제 그 혈액 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긴 그런 그 노폐물 축적이 있게 되면은 만성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서순은 선생님이 두 네. 번째 음식도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마음에 든다. 이야, 이쪽 건 마음에 드는데 이쪽 건 뭐 그냥 브로콜리하고 포도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몸에 또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그 조직 노화에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포도를 보고서는 하나 먹는 사람이 없네. 네, 솔림 씨가 포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나는 이 과일을 못 브로콜리죠. 네. 이건 날 걸로 먹어야 좋나요? 뭐 이게 익혀 먹어도 괜찮나요? 이거? 익혀 먹는 것보다는 날고 먹는 게 날로 드시는 게 아, 더 그렇군요. 야.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을 위해서 예방에 좋은 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성 통증을 예방한다는 것이 참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또 운동, 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정말- 재민 씨?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익어가고 있는 경기도 연천. 이곳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저기 반짝이는 나무인가요? 확인을 위해 가까이 가본 제작진.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은 설마 유리병? 이 유리병의 정체는 뭔가요? 이게 그 유명한 연천의 병배예요. 병배 하나의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일반 배보다 10배나 되는 가격이지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병의 입구는 불과 지름 2cm. 이렇게 입구가 좁은데 이 큰 배가 병 안에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배가 대추할 만할 때, 작았을 때, 유리병 입구보다 배가 작았을 때, 그때 병 속으로 넣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가을까지 키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배가 이만큼 자랐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해서 그 병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올해 만들어서 검사를 맡아놓은. 이번 해에 만든 거예요? 네, 올해 만든 거예요. 병배는 엄격한 품질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5년 된 건데 요 색깔이 나왔을 때 드시면은 와인 맛하고 거의 흡사하고 술이 매우 부드러워요. 경기도 연천의 병배로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모두 즐겨보세요. 경기도의 또 다른 배 농장. 여기 배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자칭 배 아줌마 조명옥 씨.
평상시 배를 각종 음식에 빠뜨리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내는 것은 뭔가요? 이거 그냥 깍두기 아닌가요? 예, 이건 그냥 깍두기가 아니고요. 배로 만든 깍두기예요. 이게 배라고요? 지금부터 배로 깍두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배를 예쁘게 깎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깍둑썰기를 해주세요. 깍둑썰기를 한 배를 그릇에 담아 소금에 넣고 재워준 뒤 양파를 갈아서 액젓을 넣고 잘 비벼줍니다. 소금에 재워둔 배의 물은 제거해주고 일반 깍두기처럼 고춧가루를 넣고 양파와 액젓을 함께 잘 버무려주면 배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배깍두기 완성! 추석에 선물로 받은 배들이 집에 많을 텐데 추석배는 저장배가 아니라서 보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추석배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깎은 배를 강판에 곱게 갈아서 냉동실에 넣어두는데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밖에 놨을 때 계속 상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배로 만든 특별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조명옥 씨를 따라간 곳에 있는 큰 통. 뚜껑을 열어보니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대체 이건 뭔가요? 태풍에 떨어진 낙가로 만든 배식초예요. 낙가된 배를 누룩하고 설탕하고 버무려서 통에 담아놓은 건데요. 이게 1년 지나면 발효가 돼서 배식초가 돼요. 배식초로 요리를 하면 일반 식초로 만든 음식보다 맛이 더 맛깔스러워요. 올해 담근 배식초는 1년 숙성 후 내년 이맘때쯤이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따사로운 가을볕에 황금빛으로 연그러가고 있는 배. 맛있고 몸에 좋은 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배는 뭐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잘 익어야 되고요. 모양이 동그랗게 예쁜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무늬는 배 특성상 나타나는 건데 뭐 크거나 작거나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 무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가을철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배. 왜 좋은 건가요? 사과나 포도 같은 다른 과일에 비해 수분의 함량이 풍부하고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섬유소의 함량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식을 하거나 고기를 먹은 다음에 배를 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배 안에 옥시다제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먹은 배의 껍질을 모아서 밖으로 가져가는 조명옥 씨. 왜 배 껍질을 말리는 걸까요? 예, 이렇게 말려가지고 겨울에 차로 이용하면 기관지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 좋아요. 가을철 강한 햇빛에 배 껍질을 말려 생강과 함께 끓는 물에 넣고 30분 정도 우려내면 황금빛으로 물든 배차 완성! 더운데 수고 많으셨는데 이거 한 잔 드세요. 네, 고마워요. 배차와 같이 환절기 때 먹으면 좋다는 배즙. 자른 배와 함께 생강을 넣고 물과 배를 1:1 비율로 해서 끓여냅니다. 끓인 배즙을 체에 걸러내 우러난 즙만 마시면 되는데요. 맛있는 배즙 드시고 건강하세요. 배를 먹고 천식이 좋아졌다는 25살의 강우중 씨. 이게 정말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천식이 있어갖고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먹고도 별로 호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배즙을 먹기 시작했는데 배즙을 먹고 나서 한 6-7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차츰차츰 호전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양하게 즐기는 배. 이런 배의 효능은 무엇인가요? 가장 돋보이는 배의 효능은 기침, 가래, 천식 같은 기관지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작용인데요. 이것은 기관지염이나 가래, 천식 등을 치료하는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기침이나 가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배즙을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을철 과일의 왕 황금빛 배.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으로 소화작용을 돕고 기관지 질환 예방까지. 맛만큼 효능도 뛰어난 황금빛 배로 올가을 모두 건강해지세요.